제가 어떤 반도체 회로를 할 때 지금의 웨이퍼가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웨이퍼에다가 이렇게 절연망을 위에다 구성해서 그 안에 레이저로 뭐 볼록 수많은 볼록, 작은 볼록 렌즈를 큰 볼록 렌즈 집중. 카이스트 어떤 교수님, 이것도 Y10인데요. 그래서 Y10에서보다 카이스트의 제 기술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더 이게 집중시켜서 큰 빛을 넣는다. 볼록 어몽 렌즈를 수없이 만들고 다이아몬드 공진기처럼 만들어갖고 빛을 왔다 갔다 해서 증폭하고 있다, 비춘다. 필요하면 10가지도 가해주는 방식, 에너지를 더한다. 빛 사이즈를 대중선을 내주는데 되게 싸게 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연구 이게 저기 뭡니까, 빛사이를 대중선인데 나노 구조의 수준의 이렇게 빛이라도 여러 개를 합해놓으면 필요한 빛으로 뜨거운 열을 만들어내서 그 부분에 식각이 가능하다. 그래서 금속 방망을 정직하게 깎든지 그 아래 절연체를 만들어서 딱딱하면 좋겠죠. 평탄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딱딱하게 지하 1층, 2층, 3층 상지 다 식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다시 또 절연체 쌓고 식각하고 절연체 쌓고, 이것도 샌드식으로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또는 이렇게 금속 방망을 관해서 이렇게 입혀가지고 레이저로 탁 이렇게 딱 이렇게 회로를 만들어 버리거나, 깊이를 틀리기 위해서 금속 방망을 틀리기 위해서 올릴 수도 있잖아요. 한번 입히고 두 번 입혀서 깊이를 따라서 내번에서 전극을 형성하거나 3D 구조도 가능해요. 절연체도 3D 구조도 가능해요. 레이저로 시각하고 나머지 불편한 부분 쓱 없애버리면 되거든요. 이 방식으로 하거나, 금속 이렇게 인쇄를 아예 그냥 스크린 인쇄를, 금속 인쇄를, 태양광 판넬로 금속 인쇄를 좀 이따 보겠는데요. 금속을 주요한선을 인쇄하고, 이게 고랑을 이렇게 파가지고, 고랑을 파서 이렇게 고랑을 슈 타수도처럼 파서 그 안에다가 금속을 배선을 한다는 거죠. 전자잉크도 배선할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제가 이렇게 회로에다가 두툼 부분을 넣어주면 이게 카페시타가 된다 그랬죠. 이 카페시타 부분에 구리를 대중선 넣어주고, 뭐 알루미늄도 되고 다른 건 다 돼요. 인비소질 석연 탄소가루를 넣어주고 자전자를 생성하고, 그것도 사이즈를 대중선 들어가. 연구자석과 자차석이 있는 부분, 없는 부분, 움직이는 전기장이 자기장을 건드려서 생성한다. 전기를 자철석만으로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레이저로 이것을 수없이 점을 수족에 막 찍어가지고 안에서 카페시터를 만들어서 전기를 있느냐 없느냐 만들 수 있는데, 지금의 감지열의 방식과 TMR 센서 방식, 연구 자석을 파악하는, 그다음에 통합 전류 IC 이런 방식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전기를 수용을 한다 그러면 자처석이다 그러면 자처석을 정방의 옆에 걸어서 자기 몸에 들어 변형을 시켜요. 그래서 전류를 걸어주면 TMR 센서 같은 것이 어느 쪽에 수유도 전류가 흐르는가를 알 수 있는데, 이 방식을 TMR 센서나 다른 자기장 센서가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기를 이제 자기 몸에 들어 변형시키기까지는 않는데, 전기를 넣어서 테스트해보면 어느 쪽에서 이렇게 전기가 유도 전류가 자기장을 건드려서 움직이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알게 되겠죠. 그렇게 그래서 TMR 센서에 동압 IC 센서, 전류 센서나 감지에다가 거기에 구리다 그러면 대중서 넣어주고, 사이즈를 틀리게 배터리 슬러리, 전자잉크도 대중서 들어가요. 금속이나 비금속, 인비소질, 석연, 탄소가루도 대중서 들어가고요. 이것을 화물로 만들든지, 이렇게 여기는 많이 주고 적게 좀 많이 주고 적게 이런 식으로도 돼. PN 쪽에도 그렇게 이 농도를 여기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많이 주고, N쪽 P쪽엔 적게 주고 N쪽엔 많이 주고, N쪽에도 그 안에도 여러 군데 이렇게 농도를 틀리게 넣어가지고 움직이는 전기장을 만들거나, 자석과 연구 자석을 넣어가지고 건드려서 움직이는 전기장이 전기를 생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도 이렇게 만들거나 태양전지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자차석 하나만으로도 가능해요. 대중선 전기 걸어주면 직류로도 생산되고, 교류 전기 툭툭 걸어주면 방향 바꾸면 이게 전기가 생성되는 부분이 다 하겠습니다. 뭐 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뭐 필름 형식으로 아니면 비닐이라도 가능해요. 심지어는 위에다가 절연막 넣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타설을 이렇게 딱 입혀준다는 거죠. 그렇게도 가능하다. 또는 거기다 구리다 그러면 알루미늄도 다른 거 다 돼. 이렇게 인비소질, 석연, 탄소가루를 넣어주고, 리튬도 돼요. 리튬도 되는데, 리튬 분말과 이온을 넣어줘요. 둘 다를 같이 넣어주고, 인비소질, 석연, 탄소가루를 넣어주고 전기를 걸어주면 전기 생성이 됩니다. 다만 비 올 때 바깥 야외에서는 안 되죠. 배터리 같은 거, 구리 같은 거 대중소다 싸니까 인비소질, 석연, 탄소가루를 넣어준다, 걸어준다. 그래서 여기는 막 많고 적게, 막 많고 적게 이렇게 수없이 나와요.
롤식으로도 이렇게 절연해가지고 만들 수 있게 MLCC 기술에 되게 들어가요. 그래서 단일 금속이 더 나을 것 같은데 발열이 있어서요. 발열이 있으면 금방 전기가 낭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자기 다른 금속을 해도 되긴 하는데 사이즈를 대중소로 들어가면 제 기술입니다. 배터리 슬러리 구조에서 금속과 비금속을 다 대중소로 들어가면 제 기술이다. 연구자석이 들어가는 버전, 안 그죠? 연구자 자철석이 들어가는 버전, 안 들어가는 버전 가능하다. 자철석 단독으로만도 가능하다. 자철석 단독으로만도 전기를 이렇게 카펫이다 보죠. 그런 걸로 자철석을 수없이 넣어가지고 전기를 걸어줘가지고 자체적으로 전기가 걸려 있으니까 좀 거기에서 전기가 추가로 생성되죠. 자철석을 넣어줘가지고 카펫이다를 만들 수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아니면 구리,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 가루를 사이드를 틀리게 넣어주고 이것을 이 선물과 레이저로 수없이 수조개를 찍어줘. 그래서 이것을 금속 물질을 채워 넣습니다. 그래서 크기를 따라 대중소로. 그래서 카페시다가 디램은 현재 디램과 카페시다에다 일과 0을 기록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코팅 구조를 줘서 이런 거 금속 자체에다 만들 때부터 유리석이었거든요. 쌀을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한 구리다 그러면 크기를 대중소 이렇게 대중소에서 규칙적 불규칙을 넣어주거나 인비소질 석연 탄소가루를 좀 넣어줘가지고 화합물로 넣어주든지 연구자 자체서든지 두 가지 버전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녹여가지고 전기선 통신선으로도 만들어요. 그래서 구리 같은 그다음 모터 발전기에도 이것이 감기게 되고요. 두 사이드 이상 대중소로 하나는 부드러운 움직임, 하나는 강력한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전자석에다 그러하다. 자철석으로도 전자석을 갖다가 만들어서 철을 넣잖아요. 그래서 구리를 감아주는데 자철석으로 이렇게 철심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500도 이상 이게 큐리 온도로 올라가면 안 되니까 이것을 큰 거보다 100개를 만들어서 작은 사이즈를 넣어서 겹벽 처리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열이 전염되지 않게 하고 여기다가 유리석연 코팅제사를 유리막을 넣어서 움직이는 그렇죠. 저렇게 움직이는 전기를 넣어가지고 자기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에나멜도 가능 칠해줄 수 있어요. 두께를 에나멜 같은 것도 구리에 이렇게 모터 발전기에 쓰이니까 그렇게 하거나 여기도 이제 구리석 같은 데도 옆에 대남비도 그냥 두툼 부분을 넣어줘갖고 이게 이제 카펫이다가 된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위쪽으로 전기 흐르는데 얇은 놈, 중간 두툼 놈, 두꺼운 놈은 위쪽으로 전기 흘러요. 이거를 수없이 배쳐 교류 전기를 걸어주면 이게 전류가 축적되어 직류로 바뀝니다. 인버터에도 넣을 수 있어요. 인버터, 컨버터 같은 데도 이렇게 다 이렇게 마음대로 조절해가지고 변환기에 그래서 여기다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이다. 나눠 구조에 점을 찍었다. 여기서 이거를 가운데는 이렇게 산화막을 넣은 놈을 넣어가지고 문턱 전압을 높여가지고 게이트에서 쓰지 않아요. 전압 전류를 이제 걸어주게 스위칭을 걸어주면 여기서 문턱 전압 이상의 전류를 걸어주면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요. 중복이 됩니다. 여기는 양을 적게 주고 여기는 많이 주는데 구리다. 그럼 인비소질 석연 탄소가루를 넣어주거나 그렇게 사이즈를 틀리게 다른 금속도 해도 됩니다. 여기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리 차이. 여기는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이건 단독 금속 구리로만으로도 할 수 있어요. 대중소로. 그래서 이게 전류가 중폭되고 여기 연구자석과 자철석이 이쪽에는 있는 버전 없는 버전 두 가지를 만들 수 있어요. 두 사이즈 이상 전류를 자기 통합을 만들어 스위칭할 수 있다 그러면 끊었다가 여기 얘를 전기 작은 놈부터 전기를 주면 이쪽으로 큰 놈으로 전기가 놈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양을 적게 주고 드레인 쪽은 많이 주고 소스는 적게 주고 맨마이너스는 적게 주고 엠프라이스는 적게 많이 주고 그다음에 엠프라이스에서 드레인으로 갈 때 그쪽은 양을 많이 주고 이해가 가시죠? 다른 금속으로도 다 돼요. 그래서 금속이나 비금속의 사이즈를 대중소에 넣는 기술 인비소질석, 탄소가루도 그러하다라는 다른 걸 넣어 봉서를 넣으셔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동서를 넣어도 동일하다. 사이즈를 여러 개로 넣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철석을 이렇게 정방의 옆방으로 전기를 걸어가지고 자기 모멘트 앵글가이석을 바꿔줘요. 그래서 그에 따라 영구 저장 구조를 갖는데요. 자철석이 카페시타가 될 수도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자철석에다가 인비소질석인 탄소가루를 섞어서 화합물로 만들고 걸어줘서 전기가 이렇게 여기서 자유전자가 많이 생성되는 어떤 그러죠. 그 배터리로 만들거나 카페시타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태양전지에다가도 가능해요. 유리석연 같은 야사라 유리막을 넣어서 부식이 안 되게 처리하고요.
그거를 이제 그 정방 옆방에 걸어서 자기 모멘트를 편향을 시키고, 그래서 TMR 센서 같은 데서 전류를 유도 전류 걸어 어느 쪽에서 유도 전류가 걸리냐에 따라서 그래서 N극과 S극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때 TMR 센서나 통합 IC 센서나 감지해라나 이런 모든 그 센서들이 전류로 조금만 들어가도 이제 증폭하는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 구리다 그러면 대중선 넣어주고 인비서 질석 현탄성거려도 같이 화물로 넣어 조금만 전기 걸려도 대중선을 걸리거나 이쪽이 많이 주고 적게 많이 주고 적게 이 차이를 만들어 전위 차이를 만들어서 움직이게 하고 자철석 이런 거를 넣어서 전기를 증폭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TMR 센서가 50나노초까지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HDD, SSD를 대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자철석이나 이런 것들을 적게 넣어주고 인비서질서 혹은 탄소가를 넣어주고 구리다 알루미늄도 돼요. 다른 금속 다 됩니다. 그래서 인비서질 대중선 넣어주고 이거를 전기를 걸어주면 이것이 여기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적게 이런 차이도 넣을 수 있고 서로 사이드가 틀린 전기차가 생겨서 전기장이 걸어주면 자철석에도 자철석 연구에 전기가 걸어져서 그래서 전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어차피 걸려져 있기 때문에 전기가 있는 이상은 코팅 구조를 줘서 여기서 연기가 이렇게 없어지지 않게 플러팅 게이트로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렇죠. 현재 있는 D램까지도 다 대체가 가능한 부분이 다 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D램은 감조열에서 전기를 주고 안 주고 이렇게 줬다가 되죠. 이렇게 감조열에서 전기 이제 사라지잖아요. 그럼 그것을 다시 또 전기를 넣어주는 이런 리프레싱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없애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통합 IC 전류 센서가 나노까지도 가능하다니까 제방식을 동원해서 전류를 증폭해서 그래서 전기를 연결해서 그쪽으로 전기가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잖아요. 또 전류를 통해서 여기 전기가 흐르게 되면은 거기 전기가 있으니까 여기 연구자석과 자체석이 있는 버전은 그나마 전기를 좀 뽑았어도 다시 전기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기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증폭을 구리다 그러면 대중성, 인비서, 혈견탄소가를 넣어주고 자철석이나 연구 있는 버전 없는 버전을 이걸 딱 하면 되게 작은 사이즈로 만들 수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모든 센서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태양광 패널의 금속 인쇄, 그 다음에 광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반도체 광선 및 끝단과 LED 발광 다이오드, 여기다 광 센서를 달아가지고 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정기적인 방식의 이런 조정 구조, 이런 가치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 기술이 다 대체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실리콘 웨이퍼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플라스틱, 유리석용 거든 예산을 이름만 걸러서 제조하고 필름 형식으로도 가능하다. 필름 형식에다가 아래 위로 절연체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한다. 얘가 유연하다는 거죠. 절연체가 고체 형식일 수도 있고 그 안에서 두께를 따라서 레이저 식각을 하는데 1층, 2층, 3층, 4층 그 다음에 금속을 배선을 하고 전자잉크도 넣어줄 수 있어요. 안에다가 수많은 점을 찍어서 이것이 이제 카페시타가 된다는 거죠. 금속을 좀 더 많이 넣어주면 그래서 자철석으로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금속을 구리다 그러면 대중선 중 인비소 질석연 탄소가를 넣어주고 자철석과 연구소에 들어가는 버전 안 들어가는 버전 수없이 수조개를 찍어서 카페시타 D램은 현재 지금 뭐 캐패시타가 1과 0을 저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이 다 가능하다. 이걸로도 트랜지스터도 만들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작은 놈을 큰 놈을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절연체를 두껍게 만드느냐 좀 얇게 만드느냐 지하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식각을 하고 그 안에도 금속 배선을 하고 카페시타들도 다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수직으로 또 적정하면 되니까 그 안에다 다시 금속 방막을 입혀도 되고 절연 구조 금속 방막 안 입히고 절연 구조 다시 코팅 넣고 다시 얹고 이게 붙이면 되잖아요. 홈을 봐서 접착하는 기술을 쓸 수 있어요. 붙여 그럼 나노 구조로 어떻게 딱 나노가 단위로 딱딱 접착이 되죠. 그 다음에 절연 구조니까 회로를 넣을 때 전기선 피복은 100개 뭉쳐도 열이 전염이 안 돼. 이 전기선 피복처럼 해서 이 절연 구조 안에 실리콘 웨이퍼, 유리기판, 플라스틱판에도 이거 할 수 있다 그랬어. 마더보드. 그래서 기술을 공개했으니까 만들어 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전원체 안에도 이것을 이렇게 구멍을 여기 레이저로 식각을 하잖아요. 그럼 식각은 레이저 제 방식은 아주 실처럼 나노 구조를 가지고도 여러 개를 뭉쳐서 또 돋보기 방식으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초점이 안 맞으면 그쪽에 이제 열이 필요한 열이 발생을 안 하고. 그래서 플라스틱 같은 거 용접 이렇게 유리 용접도 그 점을 딱 하면 그것이 녹고 냉각되면 다 달라붙어요. 이런 레이저식 도장 파듯이 한다는 다시 나노 구조의 실 같은 이런 빛도 이것을 레이저를 각인할 수 있느냐 각인할 수 있게 전연체를 만들면 되죠. 또는 금속 방망을 입히는 방식이라도 또 여러 개를 뭉쳐갖고 필요한 거를 5개짜리 이렇게 뭉쳐서 필요한 열을 가공하고 섬세한 가공을 한다는 것이 나노 선폭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범용 반도체는 다 대체할 수 있다. 또는 금속 방망을 입히더라도 금속 방망을 한 번 입히고 2번 입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께를 따라 3D도 가능하다. 한 번 입히고 나서 척척척척 하고 절연하고 다시 한 번 입히고 금속 방망을 절연하고 그래가지고 그 절연 메이퍼 아니더라도 절연을 가지고 절연 물질로 또 보하고 그래서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금속을 배선하고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아래로 수직 교대렌치 공법으로 해가지고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레이저로 그냥 빵꾸 들어가고 전극을 이렇게 금속 물질 채워넣는 그런 방법도 있고 전장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배선을 하고 다시 또 절연 물질 올리고 또 이렇게 금속 방막 칠하고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금속 방막 두께를 따라서 이렇게 깊이를 따라서 이렇게 1층, 2층, 3층 이렇게도 건물 1층, 2층, 3층 올라가듯이 그리고 또 이것도 가능하다.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한번 금속 방막에 조각을 해서 그 안에서 깊이를 금속 방막에 다음 약간 얇게 깎으면 그 안에 전기 금속이 더 많이 들어 필요 없는 부분 회로를 만들어 가지고 레이저로 그냥 대중서로 와 가지고 그래서 도장 파듯이 딱 회로를 만들고 나머지 부분을 딱 제거하는 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이게 일단 이제 수없이 점을 찍어가지고 그 점석을 좀 더 많이 남기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태양광 인쇄 스크린 인쇄를 하는데요. 이걸 같이 해서 레이저 시가까지 하면은 되게 싸게 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장 파듯이 순식간에 팍 이렇게 딱 전극을 만들어 버린다는 뜻이죠. 네네네. 아주 나노 구조의 이런 것도 이게 빗으로도 여러 개를 뭉쳐놓으면 필요한 열이 있어서 금속을 깎아내거나 절연체 자체를 갖다 깎아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옆으로 수직공법인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도랑을 가수도 파가지고 절연 물질을 넣고 거기다 금속 배선하고 절연 물질 넣고 그래서 전기선 피복을 만들어서 100개 뭉쳐도 열이 전염이 안 된다는 거. 이해가 가시죠? 전연체 자체에다가도 유리석연 코팅제사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 금속 자체에도 유리석연 코팅제사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한다. 전기선, 통신선 이런 광섬 그다음에 동축회 회적 캡을 만들 때도 구리 자체에도 알루미늄도 돼요. 다른 금속도 되고 유리석연 코팅제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분말 자체에서부터 대중소 들어간다. 또는 인비서지에서 흑연 탄소가루를 섞어주는 게 굴이다 그러면 대중소 규칙자 불규칙을 넣어주고 액상을 덮어줘요. 여기다 자유전자를 보다 많이 생성하기 위한 구조로서 인비서지 흑연 탄소가루를 섞어주거나 봉소도 해줄 수 있어요. 해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해서 지리는 전기에 비해서 이렇게 좀 더 많은 자유전자가 생성되죠. 여기다가 자철석인 연고자석을 둬서 움직이는 전기장을 만들어서 자기장을 건드려서 전기를 추가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이런 걸 높여가지고 반도체 회로나 트랜스 카패시터를 만들고 전기선 통신선을 만든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전기선 통신선. 그래서 현재 전선도 다 대체를 할 수 있어요. 전기선, 통신선 아니면 광 케이블이라든지 아니면 해적 케이블, 동축 케이블, 케이블 TV, 뭐 케이블이라든지 모든 케이블 유리석연 코팅 예산을 유리막 걸로 넣어서 피복 자체에서부터 안팎으로 코팅을 줘서 지금보다 훨씬 더 고품질을 갖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속 구리라는 금속 자체에도 그러하다. 구리만 되는 건 아니라 알루미늄도 이렇게 만들거나 금속은 다 돼요.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니켈도 되고 다 됩니다. 자, 태양광 패널의 금속 인쇄와 금속을 이렇게 그 태양광에 이렇게 스크린 인쇄로 이렇게 찍는데 그 금속을 갖다 걔가 딱 인쇄하고 그 다음에 레이저로 시각을 해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회로를 만드는 방식이면 엄청 싸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회로를 만든다는 거, 스크린 인쇄를 하고 금속이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거니. 그럼 그거는 이제 도장파듯이 스크린 인쇄를 전면적으로 다 이렇게 칠할 수 있고 고가의 장비 없이 스크린 인쇄를 다 도배를 했다고 합시다. 이론적으로. 그럼 거기를 전체로 금속 확 그다음에 이렇게 레이저로 시각을 도장파듯이 회로 도장파듯이 회로를 딱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중에 이렇게 금속 방막이도 좀 더 많이 동그랗다 네모나듯이 좀 더 많이 회로 선박에 비해서 좀 더 대나무 매듭꽂이 만들기로 좀 두툼한 부분을 만들거나 수많은 홈을 좀 파가지고 그 안에 금속 용량을 채워넣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거기다 이제 전도성 잉크를 넣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전도성 잉크를 그 안에 또 넣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만 흐르면 되니까 금속 배선 방식과 전자 잉크가 같이 들어가는 방식이다 하겠습니다. 전자 잉크를 이렇게 금속이나 비금속, 대중서 넣어주되 구리다. 그럼 인비소질소 흑연탄소가를 넣어주거나 그다음에 붕소도 넣어줄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자철석, 연구자석을 넣는 버전, 안 넣는 버전, 거기다 수없이 거기다 넣어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이 이런 홈을 판 이 부분이 그래서 카펫이다가 되는 거예요. 작은 크기, 중간 큰 크기에서 중간에 산화막 넣고 문턱 전압 높아서 있다가 이렇게 전기를 증폭한다. 이거는 양을 적게 주고 이게 많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이쪽으로 전기 옮긴다. 얇은 놈, 중간 두꺼운 놈, 아주 두꺼운 놈에 따라서 전기 이쪽으로 온다. 이것을 쭉 놔주면 교류 전기 걸어주면 걸리게 되면 자체의 전기를 충전함으로 이쪽으로 해서 직류 전기로 바뀐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 태양광 패널 금속 인쇄는 그래서 스크린 인쇄 플러스 수많은 홈을 찍어가지고 전자잉크도 넣는 이런 방식도 가능하고 전자잉크로 찍어도 되지만 전자잉크도 고를 좀 파가지고 절연체에다 고를 파가지고 거기다 전자잉크를 넣어주면 뭐 합성섬 실 같은 데서 이렇게 안에를 파가지고 전자잉크를 넣어주는 방식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전자잉크는 금속이나 비금속이나 대중소로 들어간다. 인비소질소, 흑연탄소가를 섞어주나 붕소도 섞어줄 수 있다. 또는 거기다가 연구자석, 자체성을 넣는 버전, 안 넣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러고 나서 저런 구조로 덮는다. 웨어러블 기술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태양광 패널의 금속 인쇄는 주로 스크린 인쇄 방식을 통해서 은등의 도전성 페이스트를 실리콘 웨이퍼 전후면에 얇은 핀과 버스바 형태로 도포한 전극을 형성한다. 전극이 뭐 이온을 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미세한 노즐로 잉크를 분사하는 잉크젯 방식도 고성능, 뭐 이렇게 도랑을 껴고 하수도 파가지고 안에 넣어주면 되니까 전자 잉크를 그런 방식도 되고 금속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배선을 완성한다는 것이죠. 수많은 점을 찍어갖고 전달이 잘 되게끔 그런 이제 카페시터라 만들어서 전기로 했을 때도 전기가 잘 전달되게 할 수 있고 통신선으로 했을 때도 여기서 수말 찍어서 여기다가 금속을 좀 더 많이 넣거나 특별한 금속을 넣어주는 금속에다가 배선은 그냥 일반 금세로 하고 구리에다 인비소질 석연탄소가라는 놈 배선을 하고 스크린 인쇄하고 여기다가는 구리다 그러면 대중선 넣어주고 인비소질 석연탄소가를 붕소가 넣어준 걸 넣어주고 연구자 자철성을 넣는 것들은 이게 홈을 파준 것마다 방울방울 다 떨어뜨려 갖고 넣어준다는 거죠. 전자잉크 방식과 금속을 이렇게 배선하는 방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세한 노즐로 잉크를 분사하는 여기서 스크린 인쇄 방식은 은등의 도전성 페이스를 실리콘 웨이퍼 전후면에 얇은 핀과 버스바 형태로 도포하여 전극을 형성한다. 미세한 노즐로 잉크를 분사하는 잉크젯 방식도 고성능 전극을 활용된다. 그래서 고가의 어떤 장비 없이 스크린 인쇄 방식으로 전체에 금속박을 입힐 수도 있고 전체 금속박을 입힐 수도 있어요. 부분적만 해가지고 거기는 이제 도선을 이렇게 레이저를 타게 갖고 회로 만들고 이쪽 고랑을 파가지고 안에다 주요 배선들을 좀 두터운 놈들이겠죠. 전기선, 통신선을 넣어주고 고랑을 파가 안에다가 금속 용액을 넣어주거나 전자 잉크를 넣어주거나 수많은 점을 찍어서 수족의 점을 찍어서 거기서 전도성 잉크 물질을 넣어주거나 금속 용액을 좀 더 추가로 많이 넣어줘서 컴패시터를 만든다. 그다음에 기술을 트랜지스터도 만들 수 있어요. 거기를 따라서 아까 얘기했죠. 미세한 노즐로 잉크를 분사하는 잉크젯 방식도 고성능 전극을 활용돼 인쇄와 고온숙 소송 과정을 전극을 완성한다. 현재 지금 태양광 패널의 금속 인쇄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고속 생산이 가능하다. 대면적 셀 전극 웨이퍼가 지금 필요 없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주류 P형 태양전지에 사용된다라고 나와 있는.
잉크젯 인쇄는 잉크를 미세한 노즐을 분사하여 정교한 전극 패턴을 형성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도 뭐 화수도 그렇고 하고 전기제가 수많은 점을 찍어가지고 축축축축 찍어 거기다 잉크 전자 잉크를 넣어주든지 아니면 그냥 금속 명령을 추가로 많이 넣어서 카페시타를 만든다는 거죠. 저기 전기선 통신선 만들고 그다음에 그렇게도 만들 수 있고 모터 구리 감잖아요. 그러면 모터 같은데 이렇게 대남 매듭구도 만들고 두툼한 부분 이점만 이게 이제 카페시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기다 감아주는 그럼 파워 있게 돌아갑니다. 모터나 발전기에 구리 감을 때 이걸로 감는다는 거죠. 이걸로 전기선으로 만들어도 되고 전기선 그건 축적에 대해서 멀리 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여기 발열이 생기지 않도록 두께를 섬세하게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도 구리다 대중선 넣어주고 인비소질소 혹은 탄소가를 넣어주고 이렇게 해줄 수도 있어요. 연고자석 있는 버전 없는 버전도 만들 수 있으나 이렇게 모터 발전기는 그냥 단독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처석에 전자석에도 자처석으로 전자석을 이렇게 철심을 만들고 여기다가 인비소질소 혹은 탄소가를 많이 넣어서 화합물로 만듭니다. 그래서 구리를 이제 2사이즈 이상 들어가야 된다. 모터 발전기도 구리를 2사이즈 이상 들어가야 된다고 대중소로 하나는 부드러운 움직임, 하나는 강력한 움직임을 만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큰 철심 500도 이상 넘어가면 안 되니까 자처석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한 개 넣을 걸 100개, 1000개로 작은 단위로 만들어서 전기를 걸어주면 강력한 자석이 된다는 것이죠. 자처석을 이용해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고 해요. 자처석은 분말로 이렇게 낫다. 대중소 이렇게 아주 전이차를 만들어야 돼. 이것만으로도 전기를 직류 전기 교류 전기를 걸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해주면 전기가 걸려서 전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어요. 뭐 금속 카페시타, 금속 콘덴서 이론을 얘기했죠. 금속을 그래서 오돌도돌하게 이 태양전지 같은 데도 된다고 그런데 오돌도돌하게 넣으면 그게 이제 배터리가 된다 그랬죠. 금속을 여기 이제 구리겠죠. 일반적으로 구리 줄을 그어서 고속적으로 태양전지 다결정이나 단결정 이렇게 구리 알갱이들을 수없이 알루미늄도 돼요. 알루미늄 대신 넣어주고 여기서 이것도 이런 금속 인쇄를 할 때 이쪽에다 구리줄을 좀 두톤 넣어주면 고속적으로 전기가 전송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옆으로 퍼지는 모양이어서 문제가 있다고. 2m 베이스 콜렉터에도 금속 구리줄을 그어줄 수 있고 그다음 말씀하시면 제 기술에 되게 태양전지 같은 금속 인쇄할 때 구리줄을 두톤 넣어주면 전기가 빨리 생산이 돼요. 옆으로 퍼져서 이게 압이 전기가 옆으로 퍼져 사라진다는 거죠. 효율이 떨어지죠. 그래서 알갱이 같은 거 수없이 넣어주거나 이거를 밴딩식으로도 들어가시고 이것도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에.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태양전지에다가 알루미늄 박이라든지 박을 좀 입혀가지고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을 하시면 좀 더 많은 전기가 생산이 된다. 직류든 교류든 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현재 태양광 전극의 스크린 인쇄의 방식이든 뭐든 금속을 인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속은 이제 이렇게 딱 인쇄를 딱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레이저로 딱 시각을 하면 고가의 비싼 장비가 필요 있을까요? 네,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싹 착 이렇게 곧바로 고온 같은 숙성을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스크린 인쇄하고 곧바로 그냥 시각을 해버리면 레이저 도령 받듯이 비사이즈는 대중소다. 그래서 모든 거의 불량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레이저 시각이기 때문에 불량률이 거의 없는 거죠. 네네. 뭐 기체를 증착해야 될 필요도 없고 기체를 증착하거나 이렇게 해서 물리적으로 증착해서 그것이 고온으로 그렇게 또 가서 굳어질 필요 없게 그런 시간 자체가 필요 없고 스크린 인쇄하고 곧바로 스크린은 여러 겹으로도 인쇄할 수 있잖아요. 두껍게도 인쇄하고 얇게도 인쇄하고 그거 깎으면 되지. 금속 방막을 웨이퍼의 필요도 없고 웨이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저렴막 위에다가 타설을 해도 되고 아무데나 다 가능하다. 인쇄 방식이니까 이렇게 해서 레이저 시각으로 여기서 회로를 대중선 레이저 시각을 대중선으로 해서 깎아낸다. 거의 불량률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현재 있는 모든 반도체를 다 대체를 할 수 있다. 네네네. 그래서 제 기술 함부로 하지 마세요. 네네. 여러분들이 사시면 전 세계 독점이 되는 거고 여러 회사 뭉쳐서 사고 나라별로 살 수도 있어요.
미국의 중심으로 팔기로만 합니다. 아니면 다른 데 팔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판겠다는데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제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정부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어요. 미국 정부도 들어오고 인도 정부도 들어오고. 네, 놀랍게도 유튜브는 조회수가 제로인 게 많다. 689명밖에 안 돼요. 페이스북은 5,000명 정도 되고. 팔로워를 들어오셨는데 몇 해 전부터 광고로 들어오시더라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라는 이름으로 국가정보원 계속 대놓고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안전노동부 경찰청, 그다음에 서울시, 인천시, 오산시, 경기도 성남시, 대한민국 주한미 대사관 광고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기술을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정보기관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제가 다른 말을 하고 싶지만 이렇게 이해 가게끔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외교부라든지 외교부라든지 국방부,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정보통신부, 산업부,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이런 데서 계속 광고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구나. 개인의 페이스북에 왜 광고를 내지? 페이스북, 유튜브는 연동돼 있고 전화번호도 있어요. YTN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소개하는 중소기업, 삼성과 대기업 세계설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래도 되냐라고 내가 계속 얘기했죠. 이 기술이다. 예. 인도 정부도 들어오더라고. 미국 정부도 이제 정보기관이 들어오더라고요. CIA, FBI하고 그다음에 국토안보부 산하의 병첩기관들이 이스라엘 모사드도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모사드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팔로우를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팔로우하고 한 30명 이상 팔로우 하신 거예요. 장관들도 그렇고. 안철수 의원, 그다음에 이준석 의원, 김희정 의원, 부산 박형준 의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정치인 한동훈 씨도 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려요. 송영길 의원도 하고 물어보세요. 제가 있는 그쪽에서 했나. 국가기관이 지금 팔로워까지 한 100명 들어. 광고는 내가 조작할 수가 없죠. 돈이 어디서도 광고를 몇 년 동안 이렇게 냅니까? 그 사기 아니에요. 네, 그 사법처리인데 저는 하지 않았어요. 광고 플러스 팔로워가 들어온 거예요. 미국 백악관 자체에 들어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게 카이 트럼프, 손녀딸 멜라니아 들어오고 라라 트럼프도 들어오고 이게 가족 차원에서 가족 계정에서 회사 차원 회사 계정이 들어오고 백악관 계정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미국의 의원들이 한 50명 이상 팔로우를 하시고 독일 쪽 의원들도 들어와 있어요. 독일 의원들하고 일본 정부 자체에서도 자위대가 들어오더라고요. 독일 의원들, 일본 의원들의 소개를 팔로우를 하시고 제가 이름 모르잖아요. 제가 할 일 없는 사람이 그쪽 가서 팔로우하게 영어도 모르고 일본어도 모르는데 전혀 몰라요. 영어도 그냥 팝송만 합니다. 읽기만 합니다. 전혀 모릅니다. 대화 자체가 안 돼. 무슨 말인지 몰라. 실만 간단한 이게 고연통화식은 약간 그 감으로 이해를 할 수는 있는데 영어 단어를 몰라요 전혀. 그래서 그냥 페이크 저기 뭡니까 팝송은 제가 단어를 찾아가지고 모르는 단어는 읽기는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국 얘기 폐인가 회화 위주로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영어를 옛날부터 포기했어요. 나는 잘 안 돼서. 그래서 팝송을 노래를 하다 보니까 팝송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한글로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읽으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웬만한 글도 읽어요. 모르는 단어를 찾아서 하니까 그냥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게 됐습니다. 그 외에 이제 영어는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혀 못 듣고 기본적인 것도 몰라요. 공부하면 하겠죠. 이렇게 딱히 근데 동기가 안 생기네요. 돈이 안 돼서 그런가.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의 이스라엘 국방부하고 이스라엘 군 자체에서 팔로우를 하셨어요. 그다음에 사우디 정부도 법무부, 내각부, 내무부 이렇게 사우디 정부도 팔로우를 하시고 인도 정부도 군 부대가 팔로우하시고 대통령, 총리, 모디 총리, 그다음에 현 대통령 여자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대통령, 장관들, 이렇게 정치인들 팔로우하시고 미국 의원들도 한 50명 이상 주지사들도 하고 팔로우하시고 전직 대통령 오바마, 전직 대통령
오바마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팔로우 하셨어요. 빌 게이츠 팔로우 하시고 머스크 어머니가 팔로우, 머스크 자신은 안 했는데 가족 사람들이 나와 있더라. 이슬람 연맹 같은 데서 전 세계 연맹에서 팔로우를 하시고,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들어오고 뉴질랜드군, 그다음에 파키스탄, 스리랑카 군 자체에서 들어오시더라고. 중국은 정보기관이 들어왔어요. 장수성이네 정보기관, 그다음에 이런 정보 이렇게 기관들이 들어오거나 중국 대사관들이 팔로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 부대가 한 200 몇십 군데, 100 몇십 군데 이게 팔로우를 하셨는데 이름도 모를 부대들이 팔로우를 하시더라고요. 뭐 나사도 하고 유럽 연합도 팔로우를 하시고 우주항공국 또 나사와 그 연관기관들 유엔도 팔로우를 하시던데 유엔 인사도 팔로우를 하시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노마경청 쪽은 바티칸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팔로우를 하셨는데 경청 자체에서는 하지 않으셨고 러시아 로펠러 이게 그래서 관련된 그 가문에서 팔로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신비로운 가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은 다 똑같으니까. 네네. 그래서 어쨌든 로키드 마틴 보잉이라든지 방산업체도 팔로우하시고 맥도날드 도너스 같은 이스라엘 방산업체가 팔로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관련된 증거를 1000몇백 개를 해서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1900개 되나? 찍어서 제 페이스북에 있는 거를. 유튜브는 조회수가 적은데 어떻게 보세요? 참 답답하죠, 그죠? 조회수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잉크젯 인쇄 같은 거, 인쇄된 금속 페이스트를 태양전지와 함께 높은 온도에서 구워내어가지고 금속 전극이 실리콘 웨이퍼와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저항을 낮추는 핵심 공정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인쇄된 금속 페이스트가 약간 어떤 기존에 다른 것과 고온 처리를 해서 말릴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요. 여기서는 인쇄된 금속 페이스트를 태양전지와 함께 높은 온도에서 구워낸 실리콘 웨이퍼와 결합해서 한다는데, 그러면 금속 인쇄를 플라스틱에 할 수 없나라고 한번 볼게요. 플라스틱 표면에 금속 느낌을 내는 인쇄나 도금은 가능하다. 진공 상태에서 금속을 기화시켜서 하다. 찬바람이 들어와서 히터기를 켰습니다. 플라스틱 표면에 전도성 물질을 코팅한 후에 전해 도금을 통해서 실제 금속층을 쌓는 방식도 있다라고 나옵니다. 구글 자료군에 실제 금속의 중량 견고함을 느낄 수 있는 내구성이 높고 고급스러운 마감이 가능하다. 플라스틱 표면에 금속을 도금한다는 거죠. 이 도금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금속 인쇄 방식, 금속을 기화시켜 갖고 증착을 하는 여기서 화장품 용기 같은 데도 이렇게 기화시켜 갖고 플라스틱 표면에 얇은 금속망을 입히는 방식도 가능하다. 플라스틱 표면에 전도성 물질을 코팅한 후 전해 도금을 통해 실제 금속성을 쌓는다. 이런 것들. 금속 핫 스탬핑, 금속박을 열과 압력을 이용해서 플라스틱 표면에 전사한다. 이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딱히 고온 축성, 고온 과정이 필요가 없이 금속박을 열과 압력을 통해서 플라스틱 표면에 전사하는 방식으로도 금속 느낌의 텍스트나 로고를 인쇄할 때 주로 사용한다. 열과 압력을 이용해서 찍는 것도 가능하다. 이게 되게 싸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반도체를 그러면 신뢰성만 있으면 잘 안 떨어진다든지. 메탈릭 잉크 스크린 인쇄, 패드 인쇄, 금속 분말이 포함된 특수 잉크를 사용해서 스크린 인쇄나 패드 인쇄 기법으로 플라스틱에 인쇄한다. 비용이 저렴하고 대량성 장소는 광택은 증착에는 도금보다 낫다. 메탈릭 인쇄, 특수 잉크를 사용해서 스크린 인쇄나 패드 인쇄, 플라스틱에 인쇄한다.
뭐 그렇죠. 예, 이런 금속을 그냥 핫스탬핑으로 뜨겁게 이렇게 해가지고 열과 압력을 이용해 플라스틱 표면에 전사한다. 이것도 되고 되게 싸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3D 프린팅, 실제 금속과를 포함한 PLA 필라멘트를 사용하여서 3D 프린팅 연마에 금속 질감을 낸다. 이렇게 3D 프린팅에서 플라스틱 재질에 따라 접착력이 다를 수 있다. 표면 처리가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플라스틱에다 위에다 저런 물질 쌓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스탬핑하거나 이렇게 스크래프트를 박을 입히거나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이 플라스틱과 저런 물질을 홈을 파서 접착하는 기술을 통해서 접착을 해내는 방식으로도 올릴 수 있어요. 그럼 되게 싸게 접착을 할 수 있겠죠. 플라스틱 유리판에도 그렇고 저련체가 뭐가 돼도 딱 얹어준다는 거죠. 얹어주는 방식은 빨리 만들 수 있겠죠. 홈을 파서 접착을 해줍니다. 나중에 이렇게 탁탁탁탁 적층을 해줍니다. 뭐 여기다가 저련체 넣어주고 고를 파서 금속 용액을 넣어서 배선하고 수많은 점을 수족에 찍어서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그 배터리를 카페시타를 만들어서 저기다 하거나 전도성 잉크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지하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만들고 저련체 쌓고 다시 저련역에서 저련망을 다시 또 올리고 접착을 해갖고 올리고 이런 방식도 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다 금속 방망식도 가능하고 금속박을 위에다 저련체에 올리고 금속박을 입히고 그래서 이렇게 레이저로 탁 시각을 해버리고 거기다 수많은 수족의 점을 찍어서 금속에 좀 더 많은 전기가 들어가게 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게 현재 있는 그런 뭐 다결정이나 단결정이 금속 인쇄 방식으로 들어가면 수많은 점을 탁 찍어요. 미세하게 찍어서 전기 회로를 보다 미세하게 만들어주면 될 일입니다. 전기 회로를 일일이 만들어서 수많은 점은 이제 배터리가 되는 것이죠. 배터리가 되어서 현재 있는 태양광 인쇄보다 더 많은 전기선이 생성될 수도 있습니다. 금속박을 입혀주거나 수많은 점을 두툼하게 입혀주거나 아니면 수많은 점 방식으로 타타타타타타타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그것이 이제 배터리가 된다는 거죠. 전기를 보다 많이 생성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금속을 인쇄를 할 때 수많은 점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점을 통해서 회로 전기가 움직이는 통로를 만들고 그것도 인쇄를 하시고 그렇게 하면 다결정이나 단결정이나 보다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수많은 점이라는 것은 이렇게 두툼한 부분을 얘기한다. 좀 더 넓은 면적. 그래서 현재 있는 태양광에다가도 수많은 점을 콕 찍어서 금속을 좀 더 많이 증착을 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런 방식도 가능하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